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후반부 들어서 약세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집계상으로도 0.8% 하락하면서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1272포인트를 시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3월 들어서 외국인들 단 하루만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들이 많이 샀네요. 한 2,5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려고 했지만 이 지수의 낙폭은 막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에서도 꽤 많이 팔았습니다. 6,000개에 가까운 선물 매도로 프로그램 매도를 촉발했고요. 2,200억 원 정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전체 업종상으로 살펴봐도 철강 금속을 비롯해서 증권 업종들이 상당히 부실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몇몇 테마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들려온 건보개혁안 통과 소식까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많은 소식들이 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은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됐는데요. 시황센터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 소식에 미국 다우 지수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오늘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소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를 보여줬었는데요. 특히 선물 시장에서 5천 계약 이상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장 초반에는 1678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1666포인트 선까지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후반부 들어서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점차 증가하면서 다시 1670선은 회복한 상태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3포인트가량 하락한 1672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 모두 사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는 있지만 기타 법인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지는 못했는데 장 막판 들어서는 다시 소폭 상승세로 이끌어낸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거래일보다 0.08포인트 거의 보합권 수준이죠. 527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0.3%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포스코 역시 3%대로 강하게 조정받았습니다. 현대차는 0.4%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 밖에 한국전력,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하락하면서는 금융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이 0.6% 정도 상승했는데요. 올 들어 10대 그룹 중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기업으로 집계됐습니다. LG화학이 1% 조정받았고 LG전자 역시 1%대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이닉스가 1% 이상 상승했는데요. 올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 같은 매수세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SK텔레콤은 0.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 상승하면서 LED 대장주로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셀트리온이 2.9%,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로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고요.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6%나 급등했는데요.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에다가 SK텔레콤과의 합병 기대감까지 덧붙여지면서 이 같은 강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태움과 메가스터디가 1% 이상 조정을 받았고요. 그 밖에 CJ 오쇼핑이 3% 조정받은 반면에 동서와 소디프 신소재, 다음 등은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철강, 금속 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포스코가 3%나 조정받으면서 52만 9천 원 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현대제철 역시 2%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강판 그리고 고려제강들도 약세로 장을 마쳤고요. 동양철관 역시 0.3% 하락했습니다. 반면 풍사는 1%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증권업종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증권이 1%대로 조정을 받았고 현대증권이 2% 하락, 그 밖에 동양종금증권도 2.67% 내린 1,950원 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증권, 키움증권, 우리투자증권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가열에 따른 주의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수 목적 회사죠. 스펙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현대증권 스펙 1호와 미래에셋 스펙 1호가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대우증권 스펙이 11%나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노엔텍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유비케어는 1% 상승한 반면 인포피아가 장중 등락이 거듭됐습니다. 0.2% 정도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인성정보와 현대정보기술, GNR 등은 1% 이상 낙폭을 키웠습니다. 네, 본격적인 황사 계절을 맞아서 오늘 황사 관련주들의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초강력 황사로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올 봄에 황사가 예년보다 더 잦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크린앤사이언이 12%나 급등했고요. 위닉스와 성창 에어텍이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안국약품도 오늘은 강한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긴축에 대한 우려로 우리 시장도 좀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어둡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도 0.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주들 기아차를 비롯해서 하이닉스까지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증권이라든지 철강금속주는 비교적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시장 상황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동범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다양한 해외 변수들이 우리 시장을 좀 옥죄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네, 금일 증시는 지난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인도의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미국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인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건은 최근 증시에 누적된 상승 피로감과 맞물려서 가벼운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이슈였는데요. 문제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하면서 재정 적자 확대했다는 우려감을 좀 부각시킨 면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에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재작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금융위기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량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려면 그 가뜩이나 늘어난 재정 적자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는데요. 이 문제는 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불거진 재정 적자 우려는 상당 기간에 걸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과 함께 계속 주목해야 할 이슈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동안 추세적인 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들도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좀 매수세가 좀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발견한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조정 시마다 꾸준히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것인데요. 시장의 상승을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를 이끌었다면 조정 시마다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저가 매수세가 하락폭을 줄여주고 변동성을 축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도 기아차가 신고가를 내는 등 자동차 업종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투자 심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오늘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추세 전환이라고 봐도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물론 상당히 공격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갔고요. 또한 그 한 달 동안 비차익 매수에서 대부분의 비차익 매수를 외국인 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한 달 동안 끊이지 않고 추세적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이런 일부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현물 물량만 체크해본 12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이런 작은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꺾였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해외 이벤트 이런 건보개혁과 같은 해외 이벤트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해외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 첫 번째로 건보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움직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건보개혁안 통과에 대해서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나스닥이나 S&P 선물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오전 전부터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반등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인 모습이고요. 건보개혁안이 그 미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건보개혁안이 추진하는 바가 의료재정이나 의료재정 확충을 통해서 그런 건강보험 수혜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은 그 영향력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 헬스케어 섹터가 8.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S&P가 7.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중이면 결코 작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오늘 그런 충격에 대한 여파로 하락세를 보인다면 미국 증시도 좀 버티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건보개혁안이 이러한 여파가 헬스케어 섹터에만 국한이 되고 다른 업종으로 파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외로 시장은 짧은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오늘 밤 고비를 얼마나 잘 넘기느냐가 관건인데요. 시장의 우려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우려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건보개혁 관련해서 꾸준히 관심을 또 받았던 그런 업종들이 또 있죠. 제네럴 의약품 관련주들. 국내 시장에도 몇몇 업종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네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같은 것은 이미 파이프라인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투자가 조금 부실했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건보개혁이 하면은 상당히 기존과 달리 정책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규제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 가격이나 아니면은 그런 제품 신약 개발에서 시장 출시까지 좀 더 타이트해지고 정책이 좀 더 규제가 많아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직 우리나라 의약 업종에서는 이거에 대한 영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네럴 의약품에 물론 그쪽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 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워낙 의료보험이 그런 쪽에 강력하게 정부 주도로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과는 조금 다르게 의약품이 큰 충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장 저희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내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앞서 좀 짚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가장 크게 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멈춘 것이 추세적인 전환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을 나서서 우리도 여기서 한번 시장을 조심스럽게 관망해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금일 외국인이 빠르게 매도량을 늘려서 해지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 매수세에 기대서 상승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1700 고지를 앞두고 얕은 조정이 좀 하루 이틀 더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장에서도 외국인 최선호주라고 할 수 있는 기아차가 신고가를 경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의 추세적 매수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차익 실현 매물이 그렇게 부분 시장에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곧 이런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은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외국인 선호주를 중심으로 방망이를 짧게 쥐고서요 단기적으로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시장 접근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 추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봐야 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적 호전주들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아차를 들 수 있겠죠.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참 기아차가 신고가를 내고 상당히 강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외국인 매수세를 살펴보신다면은 정말 외국인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기아차는 의외로 해외 법인 특히 유럽에서도 지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은 경쟁사인 도요타나 아니면 다른 경쟁사들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유독 기아차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되고 또한 실적이 호전된 이익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자동차 업종이나 아니면은
그 앞에 말씀드린 정리업종이나 이런 것 쪽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증권증권 신동범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예금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1년 만기 민트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3.28%로 지난달 말 4%보다 0.7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주말보다도 0.02%포인트 낮습니다. 국민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도 작년 말 4.55%, 지난달 말 4.15%로 현재 3.4% 떨어졌습니다. 2월 말에 비해서는 0.75%포인트, 지난주보다는 0.3%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1월 초 4.7%에서 지난 17일 3.65%로 3개월도 안 돼 1.05%나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고채 금리의 하락이 회사채 등 다른 채권 금리와 은행 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배보험사들이 다음 달 9일부터 전기차 자동차 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이면 전기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손배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전기차 자동차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한 전기차 자동차 보험 상품을 4월 9일께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는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제한되는 데다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있어서 보험료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험업계는 전기차 지정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다가 사고를 내면 자기 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차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보험금 일부를 전기차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0대와 20대 소비자들에게 필수 매체는 TV가 아닌 인터넷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미래 소비자 20대의 미디어 이용 트렌드라는 보고서에서 10대와 20대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의 필수 미디어로 인터넷을 선택했습니다. 필수 미디어로 TV를 꼽은 10대는 23%, 20대는 29%에 머물렀습니다. 또 20대에서는 인터넷, DMB 등 뉴 미디어 등장에 따라 절반가량이 TV, 신문 등 기존 매체의 이용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매체에 대해 60대의 93%가 여전히 TV를 선택했으며 인터넷을 꼽은 응답자는 2.1%에 불과했습니다. 은행들이 올해 신입 회원 3,200명과 인턴 회원 4,200명 등 총 7,400명을 채용할 전망입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1개의 은행은 올해 신입 회원 3,2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정규직은 2,300명, 비정규직은 900명입니다. 일부 은행은 하반기에 신입회원 채용 인원을 늘릴 것으로 보여 은행권의 채용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인턴 4,200명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턴 채용 규모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200명과 1,500명, 경남은행 300명, 외환은행 100명 등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한국인이 투자한 라오스 최대 민간 기업인 코라오 홀딩스의 국내 증시 상장을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연내 상장을 목표로 5월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KB투자증권은 아이폰을 통한 주식 약정 금액이 월 500만 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폰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하는 행사를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합니다. 단말기 할부금은 1인 한 대에 한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되며 할부 기간 내 자녀 할부금이 없을 때에는 통신요금으로 대체해 지원합니다. 대신증권이 보유 중인 6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 채권을 시장 기준금리보다 0.25%포인트 높은 금리로 이달 말까지 선착순 판매합니다. 만기는 1년에서 4년 6개월까지 다양하며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이 2009년 한국파생시장협의회 어워즈에서 최우수 파생금융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나대투는 신용파생상품 활성화과 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지난해 신용연계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거쳤지만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은 강세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장중에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실적이 수반되는 그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도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익률 또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슬림화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종목 슬림화하는 과정에서 이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 종목들 한번 노리는 전략 한번 가져가 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